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비문학 독해 지문인데요. 인문 분야입니다.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본 인간 진화인데요. 자, 인간다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자, 인간다움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되겠죠. 여기 먼저 그림을 한번 보죠. 인류의 진화 단계를 표현한 그런 그림인데 지금 인류가 처한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시인에서 지금 현대인으로 진화를 했다고 가정할 때 제일 앞에 여성이 가고 있죠. 지금 우리 인류에서 여성의 역할 또 여성의 위치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진화. 자,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사회입니다. 인류의 발전에 관한 연구 결과도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평등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자, 진화는 생명체가 변해가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라면 외면적인 변화를 말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내면에서도 일어나겠지요. 배려심 없는 사람에서 배려심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다면 이것도 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즘 인간답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남녀 차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정치인들의 국민 비하 등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겠지요. 자, 이와는 반대가 되는 남녀 평등, 노블레스 오브 리즈를 실천하는 사람들 등은 인간답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인간다움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다움 역시 단순한 외면상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다움의 진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관한 문화인류학적으로 본 인간의 진화입니다. 자, 20세기 중반에 인류학자들이 인류 진화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겠죠. 자, 인간다움 연구의 출발은 20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인간다움이 어떻게 진화했나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인간다움의 뜻입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외형적인 진화가 아니라 결국 내면적인 진화를 뜻하겠죠. 자, 그들은 주로 초기 인류의 삶을 재구성하면서 이른바 남성 사냥꾼 모델을 제기했다. 자, 그들은 20세기 중반 인류학자들이죠. 자, 그들이 제기한 것은 남성 사냥꾼 모델이 제시했습니다. 자, 최초 인간 진화 모델인데요. 1950년대에 제기되어 60년대까지 광범위한 학술적 대중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남성 사냥꾼 모델이 중요한 이론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오늘날에도 적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냥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는 용맹한 남성이라는 이미지로 퍼져 있다. 자, 퍼져는 유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최초 인간 진화 모델은 남성 사냥꾼 모델인데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인간다움은 무엇일까요? 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일까요? 남자가 여자를 배려했다 이런 뜻입니까? 조금 지나친 해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쌤 뽑아봤습니다. 자, 인간다움의 진화가 등장한 배경은 인류 진화사의 체계적인 연구였습니다. 최초로 남성 중심의 이론을 연구했죠. 자, 남성 사냥꾼 모델은 인간이 대규모 사냥을 통해 집단에 먹을 것을 공급해야 하는 생존의 필요성에서 인간다움이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인간다움은 진화의 원인은 생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자, 사냥을 위해서 직립보행이 완성되었고요. 도구와 무기를 생산했고 또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능력이 발전했다. 결국 사냥을 위해서 직립보행, 도구, 무기, 그 다음에 언어가 발전했다. 이런 뜻이죠. 자, 직립보행과 도구, 무기 생산, 언어 능력의 발달 원인은 바로 사냥을 위해서다. 생존을 위해서죠. 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고요. 자, 그리고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비비 원숭이를 초기 인류의 사회적 특징을 설명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자, 남성 사냥꾼 모델의 이해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었죠. 자, 왜냐하면은 초기 인류 역사에서 대규모 집단 사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 뭐 역사적 증거가 없고요. 또 현대의 수렵 채집 사회를 관찰한 결과 현대에도 뭐 수렵하고 채집하는 그런 부족이 있을 수 있죠. 사냥보다는 채집이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사냥이 아니라 채집이 더 중요한데 남성 사냥꾼 모델은 이러한 증거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암컷에 비해 수컷이 훨씬 힘이 센 비비 원숭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증거를 조작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베르베트 원숭이는 암소가 평화롭게 살면서 암컷이 수컷에 대해서 우세합니다. 자, 이런 것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비비 집단을 선택했다. 자, 살면은 공존함이고요. 결국 남성 사냥꾼 모델의 한계인데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조작까지 했다라는 점에서 공격을 받겠죠. 자, 결국 사냥이 인간 진화의 원동력이었다. 근데 당대 사회의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진화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특질의 진화는 남성 활동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묘사되고 여성은 보조적 위치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비판받았겠죠. 자, 남성 사냥꾼 모델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남성 여성 사냥꾼 모델과 비판입니다. 자, 이런 남성 사냥꾼 모델의 비판적이었던 인류학자 테너와 질만은 여성 채집자 모델을 제안했다. 왜냐하면 또 채집이 사냥보다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자, 화석 기록과 현대의 수렵 채집 사회에 대한 관찰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하여 초기 인류는 주로 식물성 식량에 의존하였다고 보았다. 자, 여성 채집자 모델의 전제죠. 초기 인류는 식물성 식량에 의존했다. 그러면 남성 사냥꾼 모델이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자, 채집 활동을 위해서 도구가 발명되었고 아이를 옆에 끼고 식량을 운반하기 위해 직립보행이 일어났으며 사냥을 위해서 도구가 사용되었고 뭐 직립보행은 같지만은 인간적 특징 중 하나인 음식 나눠 먹기도 어미-자식 관계에서 최초로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성 채집자 모델의 내용입니다. 자, 초기 인류의 핵심적 사회관계는 남성-여성 관계가 아니라 어미-자식 관계였다는 것이죠. 초기 인류의 핵심적 사회관계.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실제로 많은 암컷들이 새끼를 기르죠. 자, 여성 채집자 모델은 진화사에 대해 대안적 설명이 가능했고 이 대안이 남성 사냥꾼 모델만큼이나 그럴듯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성 채집자 모델의 의의고요. 하지만 남성 사냥꾼 모델과 마찬가지로 성분업이 인류 탄생 시작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가정을 따르고 있고요. 따르고는 답습하고 자, 남성 사냥, 여성 채집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성 채집자 모델의 한계입니다. 자, 성분업의 시작은 인류 탄생의 초기가 아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죠. 자, 여성 채집자 모델과 그 한계고요. 다만 인류사의 어떤 시기에 식량 획득에 있어서 성분업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자, 초창기는 아니라도 인류사회에서 성분업이 일어나기는 났습니다. 그죠?
자, 남녀의 성분업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어렵다. 뭐 쉽지 않다는 뜻이죠. 자, 인류학적 연구 결과 남성은 획득 가능성이 낮고 위험이 따르는 동물성 식량 취득에 집중했고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획득 가능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식물성 먹이 취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성분업의 내용입니다. 자, 분업 양상이 어떤 이유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협동 부모 식량 공급 모델이 있었습니다. 성분업이 부모 노릇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량 획득 형태의 전문화가 남녀 결속과 결합하여 먹거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때 자식의 생존율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진화론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사실은 인간은 무기력하잖아요. 또 의존 기간이 길어진 자식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적응 과정에서 남녀가 식량을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육아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협동 부모 식량 공급 모델이고요. 협동적 부모 식량 공급 모델은 성분업에 대한 진화 인류학자의 설명입니다. 성분업이 초창기부터 아니라도 언젠가는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현재까지도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몇몇 부족에 대한 인류학 연구를 통해 식량 획득 활동이 남성 수렵, 여성 채집의 단순 분리 형태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자,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은 비록 차이가 있지만 육아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성분업에 대한 비판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동적 성분업이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일련의 논쟁과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진화 인류학자들은 초기 인류는 다른 영장류와 특별히 구분 안 되는 동물로서 엄격한 성별 노동 분화가 존재하지 않았고 양성 모두 일반화된 채집자로 존재했다는 가설을 지지합니다. 초기에는 성분업이 아니고 그럼 남자 여자나 채집했다. 초기 인류의 성분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 결과가 되고요. 이에 따라 소위 인간 다음의 시작은 인류 진화 후기에 가서 일어났다. 자, 일어났다는 발생했다고 할 수 있죠. 인간 다음이 진화하는데 어느 한 성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기보다 양성 간의 전략이 상호 결합하여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인간 다음의 진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남성 여성이 아니고 서로 협동해서 이루어졌다. 이래 되겠죠. 자, 오늘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본 인간 진화를 공부해 봤는데요. 여성의 역할과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본문 중심의 학습이고요. 자, 오늘 인간 다음의 진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 수업을 했고요. 자, 내용 확인과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해보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